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세 대란 피하고 월세 대란 터졌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극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에도 불구하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CPI 지수는 6.3%를 나타내면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2%대에서 3%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느끼기 어려웠지만 4%가 넘어가면서 가계지출이 훨씬 늘어나 체감상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으로 원자재 값의 상승이 있겠습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가 두 자릿수 인상으로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서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영된 가격이 형성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값뿐만이 아니라 레미콘 값, 건축비, 임금 인상 등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LTV가 80%로 적용되면서 대출 문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생초자 기준으로 LTV 규제를 풀었다고 해도 DTI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차주 단위를 규제하는 DSR 규제가 있어서 생초자 혜택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아파트 10억짜리를 매수하는 것은 무리로 보이고요. 보통 연봉의 10배 정도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9천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 수요자들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니 서울에서 밀려나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서울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입하는 장벽 또한 더더욱 높아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셋값이 폭등하였고요. 하방을 받쳐주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자 덩달아 매매 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세 대란 피했지만 월세 대란 눈앞에 있고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는 윤 정부가 취임식 전부터 임대차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8월부터 전세 대란의 가능성, 전세의 월세화, 전세의 2중, 3중 계약 등 언급을 드렸지만 정부에선 1세대 1주택자를 초점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외엔 영향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대차법의 손질과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인 사람들이 8월부터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전세 대란을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세 대란과 월세 대란 둘 다 이중 대란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서울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약 2억 원이 올라 35%가 상승하였고, 강북은 1억 5천으로 39%, 강남은 2억 원으로 34%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균 중위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위 아파트는 훨씬 상승했다고 보면 될 거고요.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억 원씩 올라서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22년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평균 증감률은 39.2%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셋값이 올라가는 건 매매가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단지별로 전세 가격이 2중, 3중 되는 현상이 있어서 시세 변동이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전세 신규 계약 가격 변화입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20년 7월 신규 계약이 15억 5천만 원이었던 반면 22년 7월을 기준으로
19억 5천만 원으로 무려 4억이 증가하면서 25.8%가 상승하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개나리 SK뷰 아파트인데요. 11억 4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5억 1천만 원이 상승한 44.7%가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단지 또한 전세 신규 계약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전세금이 2배 이상 폭등한 단지들도 눈에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의 이자 또한 오름폭이 커지면서 임차인의 거주 비용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안 사도 부담이고 사도 부담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 아파트 월세 평균 금액입니다. 수도권은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2년 만에 26만 원이 오르면서 28.1%가 상승하였고요. 서울은 22.8%, 경기도는 27.7%, 인천은 35%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또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임차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게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데 최근 전세 대출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은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금을 올리는 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는 거래량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부터 21년 9월까지 하더라도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훨씬 많았는데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년 상반기 대비 22년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무려 46.1%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량이 1000건인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월세 거래는 월등히 높다고 느껴집니다. 생활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월세 거래량의 증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6%로 전세 거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세보다 전세가 더 높다고 보여지겠습니다. 8월 마지막 이벤트가 다가옵니다. 윤 정부에서 250만 호 첫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기대가 큽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재초안, 안전진단 강화 등 어떻게 완화가 되고 얼마만큼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일이 8월 9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때 발표가 되면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쭉 봐왔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완화하는 내용이 잘 나오길 바라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